엘리? 뉴욕은 원래 원래 독해. 어디 갔어? 당신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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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준킴님 모시고 우리 LU 원독 시작해봅니다. 그러면 준킴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이 코비드 19 이후에 어떻게 패러다임이 어떻게 좀 바뀔 건지 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그 도케님 건축 독해 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그로서리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툴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런 온라인 툴을 훨씬 더 친숙하게 했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아이들 세대들도 이제 학교 수업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 보면 처음에 줌으로 수업을 할 때 보면 막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쑥스러워하고 막 무안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막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그런 툴들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변화가 더 빨라지고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온라인 쇼핑 20년 전쯤에 온라인 쇼핑 미국에 처음 도입됐을 때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뭐 이것저것 가전제품 사면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직접 가서 매장에 가서 좀 물건 만져보고 이러고 사야 되지 않냐. 막 그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은 이제 대다수가 다 온라인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 익숙해지고 더 그걸 친숙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나가고 나면 그냥 또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어떤 큰 경향성에서의 차이 말고는 별 변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쯤 다시 일상생활로 뉴노멀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상하시건데. 네, 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마다 그 자기만의 그 기준들이 달라서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그 리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많을 거고 또 9월 달에 이제 만약에 어쨌든 뉴저지 같은 경우는 올 스쿨 이어는 학교를 안 가는 걸로 정했지만 이게 여름 지나고 그 이후에까지 만약에 이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면 학교에선 오라 그래도 또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또 부모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 3월 달만 해도 뭐 2달 지나면 다 되게 괜찮겠지. 날씨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겠거니 뭐 길어야 2달, 더 길어야 3달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지난번에 제가 댓글 썼을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남겼었는데 제 조카가 뉴저지에서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한국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선입견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미국이 워낙 의료비가 비싸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의료 그 수준이나 기술도 그만큼 높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민감한 방역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킬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병원에서 한다는 조치나 그 하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병을 더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새 어디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웬만해서는 병원에 안 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저희는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러니까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드는데 이제 한국에서 워낙 이거를 잘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그 수준이나 이 역량이나 이런 게 너무나 뒤처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 아이들은 어쨌든 한국인보다는 그래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아마 커가게 될 거고 이런데 미국이라는 사회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미국 사회 시스템을 보면 좀 암울하달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코비드 19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동안 여러 나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비교들을 해왔잖아요. 각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기준이나 이랬는데 사실 올림픽 같은 그런 뚜렷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 말고는 이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각 나라마다 그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이 코비드 19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데 거기서 그 시스템의 역량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한국이 참 훌륭하구나 이 한국 사회 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또 반면에 미국 참 한심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이렇게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겪고 그 공무원들이 또 자가격리하는 동안 집에 먹을 것들과 생활용품들을 집으로 배달해주고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면 미국 공무원들이라면 저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 그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그 사회 시스템의 수준인데 말단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겪는 예를 들면 우리가 DMV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그런 감정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거는 방금 준킴님이 말씀하셨던 국가를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거에 정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금융, 이거는 한 과목이고 방역은 약간 논술처럼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인 것처럼 코비드는 각 여러 분야, 뭐 의학이면 의학, 뭐 공무원들의 역량이면 역량 이런 거를 다 해서 보는 논술 시험 같은 것 같아요. 수능이야, 수능.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저번에 나왔던 존 스노우 박사가 역학의 창시자라 불리우거든요. 병을 추적해서 왜 이렇게 병이 생겼나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역학하고 그거를 또 사회적으로 방역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잘 갖췄고 미국은 의학 기술은 뛰어난데 사회적인 의학 기술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촛불혁명도 그렇고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건 물론 정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나오잖아요. 시민의식 같은 거죠. 네,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뜻을 모으는 일 정말 몇 데케이드 동안에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이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다른 것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게 아주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죠. 괜히 나중에 딴소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너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너 왜 받았어? 막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덜 먹고 그냥 안 쓰고 그러지. 나는 그거는 좀 아무튼 믿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더 먹고 더 쓰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걱정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튼 믿을 수가 그러니까 그게 트러스트가 안 되니까 사실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굉장히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언제쯤 다시 이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넉넉 잡고 9월 애들 학교 가는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죠? 뭐 일단 뉴욕 주지사가 새로운 발표 안 했죠?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 안 했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5월 15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열게 되면 뭐 기업 먼저 열고 뭐 아무튼 뷰티 뭐 패션 그게 맨 마지막이고 이렇게 그 단계를 내려준 것까지는 저는 봤거든요. 확실히 다시 노멀하게 도시를 돌리겠다 아니면 정부를 돌리겠다 그게 이제 5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 안 열기로 했잖아요.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문을 열었으니까 모두 다 나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그거를 서베이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오픈을 해서 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육아 문제나 학교 문제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퍼블릭 스쿨은 당연한 건데 킨더가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서스펜드 됐잖아요. 오히려 더 어린 애들은 데이케어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인 것이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도시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움직임은 조금씩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학교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랬잖아 빨리 끝날 거라면 한 2달, 3달 있으면 내 생각에 정말로 여름 끝물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방역이랑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 이런 거는 전부 다 제쳐놓고 예전에 우리가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려면 내 생각에는 여름 끝물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요즘 같아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오세요. 아니, 뭐, 이렇게, 모두 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뭐가 또 새로 아까 나올 거 아니야. 코비드 21, 23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건 변형이 되고, 이제는 이만큼 홍역을 치렀으니 대비가 돼 있겠지만, 뉴스에서 분명히 나오겠죠. 뭐, 어디서 뭐, 누구 발생했다. 이러면 이제 또 사람들 한동안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이제, 한 1, 2주 정도 사람들 좀 조심하고 이런 게 해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독감 걸리는 것처럼 예, 대면하고 예, 익숙해지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하니까 네. 이제 약 정부에서 발령 나면 최대한 요번 주는 웬만하면 이번 주는 좀 쉽시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번 주는 발령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노우데이 같이 네네네.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아예 그냥 루틴하게.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무슨 뭐 거리두기 이런 것도 그런 루틴이 계속 돌아가면 왜 건축학교에서 배우는 것 책 중에 노이 페레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모든 것의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복도에 사람이 2명이 지나갈 때의 복도폭, 3명이 지나갈 때의 복도폭 이런 거를 집대성해 놓은 사전 같은 책인데 거기가 이제 코비드 버전이 들어가면 그 폭 같은 것들을 넓어. 비말을 피하는 최소폭 이런 다이어그램이 들어가면서 공공공간이 10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당 몇 제곱미터로 굽해서 몇 명 이러는데 3명일 경우에서 10명이 될 경우에는 가중치를 넣어서 몇 스퀘어핏을 더 줘라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식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 식당은 몇 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게 앞에 써 있잖아요. 미국은 네, 컵패스. 캐패시티가 이제 더 스트릭트한 룰이 적용된다든지 그러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걸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벌써 진짜 단순하게 레스토랑만 봐도
식탁 그 다리 몇 개 빼야 되잖아요. 이제 오픈을 하더라도. 네, 그 6피트 유지하려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 많이 들어오고 많이 팔라고 내 몸 하나 못 지나갈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놓는 그런 컨셉의 식당은 안 될 거가 확실하고 기존에 있다 해도 뭐 자리 배치를 다시 할 테고 그냥 그런 시작부터 소소한 것부터 큰 틀까지 많이 바뀔 것 같은 네, 생각은 들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그야말로 정말 uncertainty를 그쵸. 갖고 사는데 솔직한 마음은 그냥 어느 날 그냥 백신이 생겨서 다시 거짓말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바람. 커요, 진짜로. 컨테이전 영화 보셨나요? 컨테이전? 봤어요. 거기 뭐 백신이 왜 그동안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 아마 이번 경우는 워낙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 데서 이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정도 있으면 나올 텐데 처음 나와도 이 물량을 다 이게 안 되니까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컨테이전 영화 보면 백신 나오고 나서 왜 추첨해서 오늘은 4월 12일생한테 백신을 준다. 다음날 또 추첨해서 오늘은 몇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걸쳐서 백신을 공급을 하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1년 있다 백신이 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빨라야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그렇지 않을까. 백신 나올 때쯤 또 딴 거 나오고. 그것도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하면은 우리에게 잠깐의 예지력이 있어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 건지 잠시 알아서 거기에 주식을 좀 사놨으면 마치 애플처럼요. 오늘 중기님 모시고 이렇게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너무 녹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별일 없이 건강히 잘 계시니까. 계속 아무 수 안 만나고 지내다가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막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자주 오세요. 아니 심심하시면은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돼요. 네.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다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근데 진짜 맞아. 조명을 어떻게 쓰고 제 얼굴만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저는 조명이 이상한가 봐요. 그렇죠? 제 얼굴만 되게 빨갛게 나오죠.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으셔서 그런 거 혈색이 돌아서 혈색이. 뭔가 이렇게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자기가 자신의 최적의 조명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자 요거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조금 더 작게 나오던데. 요방 가서 찍으면 좀 잘 나오던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하는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릴리였고요. 이제였습니다. 작고였습니다. 예, 저는 준이었습니다. 예이! 빠이! 건강히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주기님 너무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주 재밌었어요. 오세요. 주시면 또 오세요.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예. 빠이. 저희도 빠인가요? 우리도 빠이 해야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거 한 분씩 모시자. 좋다. 약간 어떤 다시- 느낌이냐면 보이는 라디오. 진짜. 아니면 그냥 게스트도 게스트지만 뭐 심심하신 분들 그냥 같이 보는 것 나쁘지 않잖아요.